한진중공업의 자본 완전 잠식에 따른 시나리오와 모회사 및 부실 자회사의 재무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 연간 분기 실적까지도 확인을 해보았지만 어떻게 해서 상황이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지 이번에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과 2017년, 그러니까 2018년에 3분기까지의 내용을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분기 실적이라든지 연간 누적 실적을 보면은 그 손실액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2017년보다는 내용이 좀 개선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플러스가 되지 않는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회사는 그 부실이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지금 자본금이 5,300억 정도가 되고 미처리 결손금, 누적된 결손금이 2018년 3분기까지 7,910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본 잠식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본 총계를 보면은 5,01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자본금 원래 5,300억에서 벌써 자본의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 정도까지 누적된 그 위험이 폭발할 거라고는 웬만큼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은 사실 알기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중소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이 6,3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다 부실화된다라면은 당연히 자본이 전액 잠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좀 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리스크를 다 파악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회사의 5%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로 줄었지만 4%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경영상에 보면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이 산업은행하고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2018년 12월 31일 날 만료가 됐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연장이 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만 보고도 회사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같이 큰 은행에서 연장을 해줬겠거니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부분들을 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한진중공업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공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벌써 1월 8일에 그 자회사, 필리핀 자회사가 회생 절차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불거졌고 그 투자 자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투자자라면은 고민을 했었어야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1월 15일에는 투자 판단 관련 경영사항이라고 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났습니다.
그러면은 회생 절차 개시가 벌써 결정됐기 때문에 웬만한 그 강심장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소액 투자자라면은 이때 어떤 손실이 있었더라도 바로 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그건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뭐 지금같이 거래 중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컷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19년 2월 13일에 한진중공업이 주권 상장 폐지 우려라고 해서 이 내용이 떴네요. 그 자본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시나리오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전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의 한진중공업의 그 거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조선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고, 한진중공업이 몇 년 동안 계속 그 손실이 나는 그런 보고서를 낸 관계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월 8일 회생 신청이 이루어져, 그 전에도 아마 조금 뭐 소문이라든지 다양한 뭐 채널을 통해서 그 이 회사의 자회사가 어떤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아마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회생 신청이 있었던 8일날은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정작 회생 개시가 있는 1월 15일에는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딱 봤을 때는 약간 좀 의아할 겁니다. 회생 개시가 됐다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인데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반등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라는 의심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회생 개시는 자회사 투자 자산이 대손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등이 일어났다라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뭔가 좀 페이크다, 뭔가 거짓된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에서 처분을 하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좀 정상적인 투자자라면은 가능한 솔루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두 번 연속 이 이후에도 몇 번의 그 상승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처분하기 좋은 상승이지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중공업의 이런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상승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 15일, 14일 이때에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끊임없이 물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용이 이게 반등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좋은 반등이 아니라 어떤 그 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잠시 머리가 맑아지는, 그리고 마치 회복된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처분을 위해서 잠시 반등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추측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럴 때 이 상황을 꼭 확인하셔서 손해를 좀 더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